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울산현 우리 첫날 오늘 명리 공부와 함께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시즌 다섯 번째 발음이 왜 안 나와? 시즌 5번째 형충의 합반 오늘 15번째 강의입니다. 2년 전에 똑같은 강의를 했었는데 2년 전에 요 삼합 공부 들어갈 때 이게 15강이 아니라 2년 전에는 25강이었어요. 25강. 근데 지금 제가 그냥 10강을 그냥 열심히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충 하나 가지고 막 3강, 4강씩 하고 그랬었어요. 자, 핵심을 좀 정리를 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삼합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15강은 삼합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에 16강에서는 삼합의 하나인 인호술, 다음 주 2강에서는 이제 뭐 사유축, 해묘미, 이런 신자진 이런 식으로 삼합의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오늘은 전체적인 삼합의 개요에 대해서 15강에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합 메이저 합 3가지가 있는데, 메이저 합 3가지가 지지의 메이저 합 3가지가 첫째 6합, 그 다음에 3합, 그 다음에 방합.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은 아니에요. 자, 6합, 3합, 방합. 요게 메이저 합입니다. 그 외에 이제 마이너 합들도 있죠. 암합, 명암합, 이런 식으로 우합 이런 것들은 이제 비공식적인 합. 누구는 합으로 쳐주고 누구는 합으로 안 쳐주고 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공식 합으로 봐요. 공식적인 합에서 6합하고 요 3합이 가장 주목을 받는 형태입니다. 방합은 끼리끼리 모였다 그래가지고 비슷한 것끼리 무리를 지었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합이라는 느낌보다는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이익단체 만든 것 같은 느낌이니까 합인 듯 합이 아닌 듯 같은 느낌인데, 무슨 좋아서 모인 게 아니라 그냥 그 동네 사니까 같이 모였다, 그 학교 출신이니까 모였다, 그 업종에 같이 있으니까 모였다, 이런 형태들인데, 삼합이나 육합, 특히 육합 같은 경우는 별 이해 타산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 삼합 같은 경우는, 육합이 정으로 모였다 그러면 육합은 일명 비즈니스 합, 사회적인 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합 중에서도 보다 합적인 느낌을 강하게 갖는 게 공식적인 3개의 합 중에서 육합하고 삼합이다. 그런데 육합하고 삼합은 그 성격이 좀 차이가 난다 같은 거죠. 육합은 그냥 좋으니까, 삼합은 필요하니까, 걔가 그걸 제일 잘하니까, 걔야만 하니까, 그걸로만 해야 하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등등의 느낌 같은 거예요. 둘 다 필요하죠. 비즈니스적 측면에서는 삼합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냥 세상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하면, 그러면 육합이 편할 수도 있죠. 근데 삼합의 논리와 육합의 논리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장 상사인데 내 밑에 부하 직원이 일은 잘 못하지만 그냥 걔가 좋아. 육합적 논리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물론 좀 일 잘하는 애가 있어서 그 아이로 내 부하 직원을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걔는 왠지 별로 정이 안 가. 근데 이 친구는 일은 잘 못하지만 회사 끝나고 삼겹살도 같이 먹고 서로 인생 얘기도 하고 그 집 숟가락 젓가락 몇 개인지도 다 알고 그 집 집사람하고도 잘 지내면서 서로 얘기도 잘 통하고 일은 잘 못하지만 어쨌든 서로 우리는 정이 있어. 이런 경우가 육합적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삼합적 요소의 논리에서 보자면은 아니 왜 일도 못하는 애를 데리고 살아? 네가 자선사업가야? 그 일 못하는 애들은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일 잘하는 애로 이렇게 잘 만들어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조직에서는 삼합적 논리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그냥 서로 모여서 삽시다. 회사에서 가족 얘기했다. 그거 육합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못하는 애들은 나가라 하면 그거 삼합 얘기하는 겁니다. 삼합 얘기하는 거. 필요 없어지면 다 나가라. 그럼 신자유주의는 육합일까 삼합일까? 신자유주의가 대충 뭔지 아시죠? 기업의 그 취업을 되게 유연하게 만들어서 능력 없는 애들은 카톡으로 전부 자를 수 있는 게 신자유주의적인 능력 제일주의.
삼합이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삼합적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000년 이전에 일본하고 한국의 기업 문화는 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IMF 이전에 일본하고 한국의 기업 문화는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어요.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이곳에 뼈를 묻는다. 이거는 요소로 보자면 육합적 요소가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육합은 일을 못해도 그동안 일한 정이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내쳐줄 수도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흥부놀부에 보면은 흥부하고 놀부는 좀 가치 개념이 다를 수 있죠. 흥부가 다소 육합적이라면 정이 많으니까 아이도 많이 낳고 이렇게 그렇죠. 뭐 먹고 살아요? 아,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낳고 보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놀부는 어떤 느낌이죠? 그 일 못하는 녀석은 주걱에 묻은 밥이라도 떼먹어라. 이렇게 자극을 줘야 네가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요즘 현대 시대는 놀부가 더 뛰어난 사람이고 놀부가 더 훌륭한 사람 아니냐. 오히려 흥부는 좀 대책 없이 정만 많은 사람인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요소도 요즘에는 좀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흥부한테도 배울 게 있고 뭐 놀부한테도 배울 게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식당에 가도 흥부 식당 하면은 뭔가 가난한 사람이 없이 먹는 뭐 그런 느낌이라면 놀부 식당 가면은 되게 좀 부자가 좀 이게 푸지게 실속 있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먹는 꼭 그런 느낌 같은 형태가 있죠. 자, 그러면 제비다리를 고쳐준 것 육합적 요소의 가능성이 좀 있고, 그렇죠? 제비다리를 고쳐주면 부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비다리를 고쳐주는 거는 삼합적 요소가 조금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다. 근데 그래도 고쳐준 건 고쳐준 건데 벌을 내렸어. 멀쩡한 새의 다리를 부러뜨렸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멀쩡한 게 아니라 그 정말 다친 새를 고쳐줬으면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을 텐데. 아무튼 삼합이라는 요소는 그래서 그 육합하고 좀 비유를 해보자면 사실 둘 다 합이야. 둘 다 접착제라고 볼 수 있어. 서로 이렇게 연계시키고 연결시키고 전용화시키고 둘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요소에서 뭐 한 7, 80%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 30%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육합은 목적성이 좀 덜하고 삼합은 보다 실용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죠. 동화책을 가장한 영성책들이 있는데 동화책을 가장한 영성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린 왕자. 그 동화책인 줄 아는데 그 영성책입니다. 뭐 또 대표적인 게 데미안. 무슨 인생의 무슨 뭐 인생 이야기인 줄 아는데 사실 데미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영성적인 책인데 영성책이라고 쓰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적당히 각색해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게 데미안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린 왕자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하다가 이런저런 별을 여행하다가 이제 지구별에 와서 세상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여우가 나타나서 이제 이런 늑대인가 여우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 저곳에는 똑같이 생긴 수많은 여우들이 있지만 너가 그 중에 한 여우를 길들이면 너는 그 여우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여우는 너가 5시에 온다면 3시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설레이게 될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하고 있는 게 육합일까요? 삼합일까요? 육합이죠. 왜? 삼합적 논리로 보자면 가장 쓸모있는 여우를 골라야지. 그러니까 내가 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는 어떤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가축으로 써서 고기를 얻기 위해서 그럼 고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좀 뚱뚱한 여우가 좋은 거고 뭐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싸나운 애가 좋을 거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여우는 그렇지 않죠. 저기에 흔하게 생긴 똑같이 생긴 수많은 여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골라. 그리고 그 여우와 너가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은 그러면 그 5시에 온다면 3시부터 설레이게 될 거야. 너희들은 특별한 관계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육합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육합적 논리도 옳고 뭐 삼합적 논리도 옳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육합적 논리와 삼합적 논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삼합에 대해서 배울 거라서
제가 좀 이거를 비약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덱쥐베르가 6합이나 3합을 가르치라고 그 얘기를 쓰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비율을 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제가 비약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3합은 피도 눈물도 없이 일과 효율성만 따지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에요. 어쨌든 합이잖아. 합은 기본적으로 서로 연결성과 접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합 전체를 봤을 때 이걸 정이 있다, 뭔가 사람들과 붙임성이나 연결성이 있다라고 볼 어떤 끌림이 있다. 이제 이런 요소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체로 육합이 강하게 작동하는 형태의 사주에서는 대체로 뭐 매사 정으로 그냥 뭐 좋으니까 그 사람하고 왜 결혼했어? 그냥 좋으니까. 야, 그 사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야,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게 하는 거야. 뭐 그냥 내가 뭔가에 홀려서 뭐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검사가 된 남자가 조강지처를 버리고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목적적인 합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도덕적인 건 이렇게 좀 제끼고 보자면 그것도 어쨌든 합은 합입니다. 그 재주가 좋은 거죠. 그것도. 제가 합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요거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는데 가령 이런 걸 해봐야만 4인조 밴드가 있는데 거기 드러머가 이제 아파서 그만두게 됐어. 그럼 새로운 드러머를 뽑아야 돼. 자, 6합의 논리. 친한 사람 뽑는다. 정이 가는 사람 뽑는다. 실력은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친한 사람, 정이 가는 사람 중에 드럼 잘 치는 사람을 뽑겠죠. 그 다음 두 번째. 3합의 논리. 오디션 봐서 실력 있는 사람 뽑는다. 실력도 있는데 이왕이면 뭐 정도 있으면 고맙고 하지만 친하다고 해서 뽑는 게 아니라 오디션 봐서 뽑는다. 그럼 친구들이 가서 야 드러머 공석이라며 내가 좀 하면 안 될까? 안 돼. 일단 오디션 봐. 그래서 우리가 실력 보고 뽑을 거야. 이러면 이제 3합의 논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방합의 논리는 혈연, 지연, 학연 같은 곳에서 무슨 일을 공통점이 많아서 야 우리 같은 학원에서 드럼 배웠잖아. 야 우리 같은 무대에서 뛰었잖아. 야 우리 고향이잖아. 뭐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는 형태들이 일종의 혈연, 지연, 학연, 동일 공동체나 강한 소속감, 같은 처지 이런 형태들을 방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삼합의 요소는 그 특징적인 게 삼합은 되게 포괄적 연대예요. 포괄적 연대. 전쟁의 비유를 하자면 이걸 방합하고 비유를 하자면 방합은 강한 공통점을 가진 존재들끼리 결속력을 갖게 되는 거고 일종의 삼합은 그보다 더 방대한 영역들이 어떤 기능성과 효율성을 따지면서 연대를 하는 형태.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2차 대전을 볼 때 크게 두 진영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한쪽은 연합군 진영이고 한쪽은 추축군 진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체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이 추축군 진영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파시스트 연대, 일종의 권위주의 정권 연대입니다. 추축국의 주요 구성원이 이 소련, 독일, 일본 세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 천황제. 거의 군 네, 천황이죠. 천황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형태죠. 천황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나라. 자, 러시아, 소련은 이제 파시스트 정권이라고 보통 부르죠. 뭐 서로 독일과 소련이 네가 파시스트다, 아니다, 네가 파시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엔 둘 다 파시스트죠. 여기는 히틀러 중심으로, 여기는 누굽니까? 그 러시아의 그 유명하신 독재자. 아무튼 그 둘이 권위주의 정권, 중앙 집권의 강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 연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서방 세계 연합군을 보면은 한마디로 그냥 잡동사니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요런 나라 저런 나라 저런 나라들이 다 모였는데 형태라든가 구성은 되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제국주의 국가들인 어떤 영국도 있고 다음에 반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도 한 편을 먹고 있고 거기에 각종 완전히 그 다른 계열인 중국 쪽 정권도 그 한 편을 먹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뭐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나라들이 우르르 모여서 뭉친 게
일종의 연합군이었죠. 연합군의 전반부의 중심은 영국이 중심을 잡았었고 이 프랑스는 조기 이탈을 해버렸고 프랑스하고 영국이 중심을 잡았다가 프랑스는 전쟁 40일 만에 이탈을 해버려서 독일이 항복해버리고 그다음에 영국이 이제 영연방들과 함께 뭐 인도, 영국 연방에 있던 각종 식민지에 있는 병사들 싹 긁어 모았는데 식민지군을 모았더니 거기 중에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무슨 뭐 러시아 종교도 있고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종합연합군을 만들었고 이 전쟁의 중후반부에는 미군이 모이는데 영국이 대표적인 제국주의적 국가라고 한다면은 이 미국은 반제국주의, 사실 제국주의에 반대해서 독립한 나라죠. 어떤 우리끼리 그냥 알아서 살게 해줘. 우리를 영국 연방에 끼진 말아달라고. 우리는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나 니들한테 세금 안 내.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영국하고 독립전쟁 벌이는 나라잖아요. 둘이 모여가지고 같이 한 편 먹은 거야. 자, 연합군은 삼합국 연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축군은 일종의 방합국 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합. 비슷한 성향, 성질을 가진 존재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서 이 둘의 결과를 보면은 전쟁의 결과에서 보면은 전쟁 전반부에서는 압도적으로 추축국 연대가 강했습니다. 거의 파죽지세로 밀고 나갔죠. 일본도 파죽지세로 승리를 했고 뭐 독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파죽지세로 이게 몰고 갑니다. 이 추축국에서 제일 바보같이 싸웠던 게 이탈리아군인데 이탈리아군은 근본적으로 보자면 그 대장만 이탈리아의 나라였던 그 사람 생각이 안 나네. 그 대장만 파시스트였고 오히려 이탈리아 국민들은 별로 전혀 파시스트적이지 않은 독재적이지 않은 그런 그 자유주의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전쟁에 별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전쟁하기만 하면 패했어. 전쟁하기만 하면 전투만 하면 이탈리아군은 패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측면으로 보면 돼요. 결론은 뭐냐면은 삼합은 단기적 성과는 별로 없는데 중장기적 성과가 강합니다. 그래서 방합과 삼합이 싸우면 보통은 단기전으로 끝날 때는 방합이 유리하고 장기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삼합이 유리합니다. 유방하고 항우장사가 팽성전투라는 것을 벌이는데 초안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방이 50만 대군 연합국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 항우장사의 그 초나라 정예군하고 붙는데 당시 전비가 항우 쪽이 병력이 한 3만 정도 됐다 그러고 15,000에서 3만이고 유방 연합군은 50만 대군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책에는 워낙에 과장이 많이 붙어서 뭐 그게 정말 50만인지 5만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과장이 붙었다고 해도 50만 대 3만이 붙었는데 그 팽성대전에서 3만 항우 군대가 50만 유방 군대를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박살났다는 게 다 죽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보통 군사가 다 흩어졌다는 소리예요. 옛날에는 사람 죽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총 한 방 쏘면 사람이 잘 죽지만 옛날에는 사람 죽이려고 해도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야 되거든. 50만 명 어떻게 다 죽여. 옛날에는 그냥 군대를 흩어버리면 그게 이긴 거야. 50만 대군이 산산이 흩어져서 유방도 걸음하다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는 뭐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일종의 방합군대 그 자기 고향 사람들로만 똘똘 뭉쳐서 정예군이 모여서 이제 홍위군 같은 우리는 그 항우장사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순수하게 초나라 사람들로만 군대를 뽑아가지고 자기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혈연지연 학연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을 모았더니 단기 결전에서 50만 대군하고 맞서도 끄떡없이 목숨을 걸고 싸우더라라고 했더니 이 유방의 50만 군대에는 이 나라 저 나라 요 나라 저 나라 저 나라에서 쉽게 말해서 항우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군대를 다 쓸어 모은 종합, 연합, 어떻게 보면 떨거지군 같은 형태로 모았는데 이 결속력이 되게 약하다 보니까 3만 대군이 가서 선봉을 하나만 탁 꺾어놨더니 나머지 군대가 알아서 도망을 싹 가버리더라. 이런 형태들이죠. 하지만 그 초안지의 마지막 항우가 이깁니까? 유방이 이깁니까? 결국 제후국의 연합연대를 추구를 했었던 공평한 연합연대를 추구했었던 유방이 이긴다. 그래서 유방이 이제 한 나라를 만들게 되는 중국을 통일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죠. 자, 삼합이라는 거는 그래서 세 개의 계절의 연대입니다. 하나의 계절의 연대가 아니라 세 개의 계절이 연대를 하여 그 세 개의 기운 중에 하나의 기운을 중심으로 몰아줍니다. 가끔 여러분들 사진 찍기 놀이할 때
몰아주기 사진 찍기라는 거 있죠. 몰아주기 사진 찍기. 그래서 한 5명이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1명 몰아주기로 하면 1명만 이렇게 예쁜 표정을 짓고 나머지 4명이 이렇게 괴상한 포즈나 이렇게 바보 같은 연기를 해서 상대적으로 1명을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삼합은 뭐 4명이 바보 코스프레를 해서 1명을 몰아준다라기보다는 두 개의 에너지가 하나의 에너지가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도와주는 광범위한 연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주의 삼합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 뭐 신자진, 뭐 이노술, 사유축, 해묘미 이런 삼합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은 그 삼합의 중심자가 되는 에너지, 이걸 왕지라 그러죠. 신자진이면 자수가 중심자, 인호술이면 오화가 중심자, 해묘미면 묘가 중심자. 묘목을 위해서 나머지 두 개의 기운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보호해주고 하면서 그 중심 기운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인데 광범위한 조력이나 도움과 연대를 받을 수 있는 형태다. 그래서 삼합이 구성된 사주의 장점은 그 왕지가 중심이 되는 일을 펼칠 때는 우주가 돕는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중심되는 글자를 배제시키려고 할 때는 우주와 싸워야 한다, 세상과 싸워야 한다라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주를 볼 때 대체로 그 사주의 중심 기운을 월지나 월지에서 천간으로 축출된 걸로 봐서 격국용신을 잡아서 이게 이 사주의 중심 테마구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보는데, 이거 외에도 사주의 삼합을 구성하고 있는 사주에서는 3가지 기운이 모여서 그 중에 중심되는 기운을 중심으로 이렇게 힘을 실어주거나 모아주어서 중심되는 기운이 성공할 수 있게끔 그 뜻을, 그 미션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형태가 되니까 핵심을 잡아서 그 핵심에 따라가는 것이 사주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가령 뭐 이런 걸 해보죠. 우리 주변에서 삼합을 비유할 수 있는 비유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민관군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대입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만약에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보기로 한 날에는 공무원들과 군인들까지, 경찰 군인들까지 동원돼서 그 학생들과 협력하여 그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갈 수 있게끔 도왔다가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일 되게 많죠. 뭐 민관군이 협력하여 뭐 평창 동계올림픽을 훌륭하게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군대도 막 교통수단을 동원을 해주고 뭐 각종 뭐 헬기로 에스코트를 해주고 공무원들도 다른 일보다 우선 그 평창올림픽에 집중하여 해당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줘서 우리 민간 축제가 번성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뭐 이런 거 하죠. 반대로 민간인과 군인과 뭐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번 팀 스피리트 훈련에 함께 참여를 했다. 이런 거는 우리 팀 스피리트 훈련 할 건데 야간 등화관제도 할 거야. 밤에 불도 꺼야 되고 교통통제도 할 거고 중간에 탱크도 지나다닐 거고 아마 도로도 많이 깨질 거야. 미안하지만 그날은 학교가 좀 쉬었으면 좋겠고 공무원들은 만사 제쳐놓고 군인들의 일에 와서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기 너희들 도로가 좀 깨지더라고도 좀 너희들이 알아서 고쳐. 이런 거는 군인을 중심으로, 군대를 중심으로 민간인과 공무원들이 뭐 도왔다. 뭐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사유축 삼합을 했다 그러면 유금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화와 축토가 열심히 협력 조력하여 어떤 한 역할을 맡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개의 기운이 모여서 하나의 기운에게 힘을 실어주는 현상, 그것을 통해서 공동의 그 협력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형태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려를 세운 그분 누구지? 고려 세우신 분이? 왕건. 아,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져서 큰일 났네. 왕건께서 자꾸 제 머릿속에 최소종만 나오고 왕건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최소종 아저씨 왕건이 이제 그 후삼국 시대를 이제 평정을 해가지고 저기 우리 애꾸는 궁예도 물리치고 서인석 아저씨도 물리치고 해가지고 서인석 아저씨가 뭘로 나왔더라? 후백제의 견인으로 나왔죠. 그죠? 견인과 궁예를 물리치고 드디어 고려가 이제 고려를 세우고자 하는 그
그 왕건이 딱 주도권을 잡았는데 왕건 입장에서는 마지막 걸림돌이 생겼어. 봤더니 고려의 수많은 호족들이